자, 일단 오늘 제가 기본 다지기 문제, 실전 기출 문제로 가져온 것들을 하나하나 유형을 살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그 첫 번째는 역시나 명사와 관련된 수일치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일단 빈칸 앞에 뭐가 보이나요? 더라고 하는 한정사가 보이는데 문제는 바로 뒤에 나온 요 녀석이죠. advertised. 누가 봐도 ed로 끝나는 단어들은 동사인 것처럼 생겼으나 뒤에 목적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목적어가 아닌 이런 전치사 in처럼 수식어가 나오게 된다면 얘는 과거 동사가 아니라 수동형 분사로 쓰이게 됩니다. 그럼 이 수식어 부분을 싹 지워주시면 뒤따르는 동사의 모양이 does가 아니라 do로 나오죠. 즉 동사에 s가 안 붙었다라는 건 반대로 주어에 뭐가 붙어야 된다? s가 붙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A번에 discount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참고로 우리가 s라는 건 영어 단어에서 누구한테 붙일 수 있습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명사에 s가 붙을 수도 있고 그 다음 동사에 s가 붙을 수도 있죠. 그럼 이 discount라는 이 단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명사예요. 근데 ed나 ing는 또 누구한테 붙이나요? 동사한테 붙이게 되죠. 그럼 얘를 떼내면 디스카운트는 뭐도 된다는 얘기? 동사로도 쓰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명사와 동사가 둘 다 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 할인이란 뜻의 명사는 셀 수 있다 없다? 있다. 있기 때문에 s를 붙여서 쓰죠. 돈과 관련되거나 수치랑 관련된 명사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셀 수 없는 게 아니라 모두 셀 수 있는 명사로 쓰인다라는 점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역시 빈칸 근처에서 쓸데없는 수식어 부분을 먼저 끊어내셔야 돼요. 길어봤자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볼 곳은 이 부분부터 시작하는 거죠. 전접 to 부사 부분이니까. 자, 그럼 to 다음에 동사 원형인 누가 있습니까? be라는 녀석이 나와 있죠. 그럼 비동사 뒤는 누구의 자리? 보어의 자리인데 much less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수식어예요. less라고 하는 게 바로 비교급을 나타냅니다. 리를의 비교급으로도 나타내고 아니면 부사로 덜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비교급 모양 앞에 나온 much라는 녀석은 훨씬, 매우라고 하는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during이라는 또 무엇이 보이나요? 전치사가 등장을 해 있죠. 그럼 역시 여기서 끊어서 뒤에를 싹 지워버리시면 이 빈칸이 누구의 자리? 보어의 자리가 되고 보어란 바로 ly가 붙은 부사는 돼야 안 돼? 안 되겠죠. 그럼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어 자리에 가장 기본적인 건 바로 설명, 보충 설명해주는 누가 들어갈 수 있다? 형용사인 attentive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attentive는 무슨 뜻일까요? 얘랑 유사단어로 쓸 수 있는 게 careful, 주의하는 의 뜻이에요. 원래 attention이 무슨 뜻이에요? 주의, 집중한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주의하는, 경계하는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참석의 어텐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역시 세 번째 문항으로 넘어가 보면 우리가 컴마 앞쪽에 수식어를 싹 지워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어디 끊어주시면 됩니까? in이라고 하는 전치사 뒤, 그 다음 as soon as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이 뒤도 잘라서 지워주실 수가 있는데 컨택이라는 요 단어가 동사도 되고 명사도 돼요. 지금 이 문장에서는 동사로 쓰였나요? 명사로 쓰였나요? 명사로 쓰인 거죠. 앞에 뭐가 있으니까 한정사 your라는 소유격이 있기 때문에 명사로 쓰이게 된 거죠. 그럼 your contact information, 당신의 연락처, 이게 끝이에요. 그럼 이 문장엔 뭐가 없습니까? 동사가 없죠. 반드시 하나의 문장에는 동사, 주절의 동사가 필요한데 동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동사를 집어넣어야 하고요. 주어 없이 동사가 혼자 나온다는 걸 우리는 무슨 문장이라고 한다? 명령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명령문은 동사의 어떤 형태로 써주게 된다? 원형으로 써준다라는 점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 동사 원형으로 쓸까요? 명령은 누구한테 하니까?
너라는 상대방한테 하게 되는 거고 지나간 걸 명령해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한테 지금 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뭐겠어요? S가 안 붙은 원형이 되겠죠. 그리고 역시나 참고로 업데이트라는 단어 자체도 동사도 되고 뭐도 된다, 명사도 된다라는 거. 품사가 두 개인 것들은 반드시 꼬박꼬박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항 역시 보도록 할 텐데요. 어디서 문장 끊어주시면 되겠습니까? 컴마 부분에서 잘라주시면 이 컴마 전치사 뒤를 싹 없앨 수 있죠. 그럼 이 빈칸이 누구의 자리다? 명사 자리. 명사 자리인 건 누굴 보고 할 수 있죠? 앞에 테크니컬, 기술적인 이라는 형용사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럼 A, B, C 중에 전혀 상관없는 게 바로 C번인 부사는 들어갈 수 없겠죠. 그 다음 expert라고 하는 건 무엇을 나타내는 명사입니까? 사람. 그럼 expertise는 사람이 아닌 걸 나타내게 되겠죠. 결국 이 문제는 명사 자리에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부터 먼저 구별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인지 사물인지는 늘 누가 결정해 주느냐? 동사. 지금 이 문장의 동사 쪽을 보시면 possess라고 되어 있죠. possess라는 건 무슨 뜻? 소유하다, 보유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이 빈칸의 명사는 소유를 당하고 보유를 당하는 대상이 되어야겠죠. 그럼 사람이 소유를 당합니까? 기술을 소유합니까? 기술을 소유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기술적인 사람이에요? 기술적인 또 기술이에요? 기술과 관련된 사람이 아닌 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물 명사인 누구? expertise가 들어가게 됩니다. 전문 기술이란 뜻도 되고요. 전문 지식이라는 뜻도 되는데 중요한 건 한국어로 풀이하는 뜻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5번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5번 빈칸 앞뒤에 누가 있습니까? 전치사가 등장을 해 있죠. 그럼 전치사 뒤에 누구의 자리? 명사의 자리. 근데 인칭 대명사, 즉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가 되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는 안 되는 거 하나만 찾아주시면 돼요. 먼저 전치사 뒤는 누구의 자리다? 목적어의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주격은 들어갈 수가 없겠죠. his는요 소유격도 되고 소유 대명사도 돼요. 소유격으로는 여기서 답이 될 수 있다 없다? 없겠죠. 소유격은 반드시 누구 앞에? 명사 앞에 써야 하니까. 그럼 여기서는 소유대명사로 나왔다는 얘기고 소유대명사는 사람이다 사물이다? 사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문제는요 전치사 뒷자리인 것만 보고 그 다음 보기만 봐도 답이 나와요. 왜냐? 얘가 소유격이 아니라 소유대명사죠. 소유대명사인 사물을 풀어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his own. 이것도 그의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your 쓰면 너의 것이죠. 그걸 풀어서 쓰면 your own 이래도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모른다고 가정했을 땐 결국엔 own이라는 게 소유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얘도 결국 뭐란 얘기입니까? 사물이에요. 그럼 두 개의 사물과 하나의 사람. 그러면 사람인지 사물인지는 늘 누가 결정한다? 동사가 결정합니다. communicate이라고 하는 게 바로 무엇을 하는 거? 대화하는 거. 또는 의사소통하는 거죠. 근데 그걸 with, 함께 한다라고 하니까 사람하고 소통합니까? 사물하고 소통합니까? 사람하고 소통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 대명사로 힘을 써줄 수가 있는 겁니다. 정리됐나요? 자, 그 다음 또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6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을 나타내는 대명사들이 보기에 쭉 나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빈칸 앞에 쓸데없는 누구? 부사 primary를 지워주실 수 있겠죠. 그 다음 어디서 문장 끊어요? 컴마. 그럼 주어가 지금 the text is라는 비동사 뒤에 누구의 자리입니까? 보어의 자리가 되죠. 근데 지금 보니까 사람을 나타내는 대명사들은 자리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격이라고 하는데 주어 자리면 주격, 목적어 자리면 목적격, 그 다음 명사 앞에서 갖는 자리면 소유격이라고 하는데 보어 자리에 복격이라는 게 있나요? 없죠. 그러면 주격, 목적격, 소유격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B번에 나와 있는 누구? mine. mine은 무슨 대명사? 소유대명사. 소유대명사라는 5글자에는 격이란 말이 있다 없다? 없죠. 그렇게 되면 결국엔 얘는 무엇에 대한 거? 보어 자리에 들어가든 주어 자리에 들어가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푸실 수도 있고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죠. 비동사 뒤에 보어 자리인데 명사가 들어간다는 건 누구랑 같아야 합니까? 주어. 근데 주어가 지금 텍스트,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사물을 나타내게 되죠. 그러면 사람 나타내는 애들은 답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겠죠. 이렇게 2가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다음 7번째 가보도록 합니다. 자, 7번째는 일단 A, B, C, D를 쭉 보시면 그 빈칸 뒤에 어떤 단어가 보이죠? who. then이라는 게 일단 접속사의 기능이기 때문에 여기서 끊어주실 수 있어요. 근데 WH로 시작한 who라는 녀석도 역시 마찬가지로 접속사로 앞에 나온 명사를 뭐하는 역할? 수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who로 수식을 해줬다는 건 이게 사람이다, 사물이다? 사람이 된다는 얘기고 수식을 받는다는 건 대명사다, 일반 명사다? 일반 명사로 쓰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this라는 녀석은 쓸 수가 없어요. 얘는 대명사밖에 안 되거든요. such는 부사. 그러니 역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does는 대명사도 되고 명사도 돼요. someone은요 그냥 명사입니다. 그럼 일단 수식을 받을 수 있는 일반 명사는 몇 개? 2개. does와 someone 둘 다 가능은 합니다. 차이점은 뭐냐? does가 일반 명사로 쓰였을 때는 무슨 뜻이 된다? 사람들이라는 뜻이고 someone은 누군가라고 하는 단수예요. 즉 결국 이 문제는 2번째 복수냐 단수냐를 물어보게 되는데 뒤따르는 동사에 보니까 s가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그 말은 이 자리가 단수다 복수다? 복수.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란 뜻으로 does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does라는 건 원래는 사물인 복수 명사를 대신받는 게 원래 기능이에요. 즉 대명사로는 원래 뭘 대신한다고요? 사물을 대신하는데 이렇게 수식을 받는 경우는 대명사가 아니라 무엇이다? 일반 명사로 쓰이는 거예요. 그때는 복수인 것까지는 똑같은데 뜻이 뭐라고요? 사람들이란 뜻으로 people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does가 사람들이라는 뜻을 알려주게 되는 표시가 다음에 3가지. 바로 사람을 나타내는 접속사 누구? who. 그 다음 뭔가 도구나 대상과 함께한다는 뜻의 with. 동작을 나타내는 ing나 pp 등이 등장하게 되면 이때는 does가 대명사가 아니라 뭐라는 얘기? 명사. 그때는 무슨 뜻이란 얘기? 사람들이라는 걸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수니까 뒤따르는 동사에는 s를 붙여야 안 붙여요? 안 붙인다라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 되는 거겠죠. 정리됐나요? 자, 그 다음 또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8번째는 바로 나머지를 나타내는 누굴 활용한 거다? other라는 녀석을 활용을 하게 된 건데 이제부터 나머지를 뜻하는 건요 결국 덧셈 뺄셈 중에 뺄셈만 잘하시면 돼요. 숫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보유한 최대 범위가 몇 개다? 3개예요. 그런데 첫 번째 뒤에 이어지는 문장에서 몇 개를 언급을 했습니까? 2개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됐죠. 그러면 이 빈칸에 들어갈 녀석은 2개 넘는 거예요? 1개인 거예요? 1개. 3개 중에 2개 언급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나머지예요 라고 했는데도 그게 몇 개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까? 1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즉 개수가 정해져 버렸죠. 이렇게 정해질 때 쓰는 녀석을 뭐라고 한다? 정관사라고 합니다. 근데 1개로 정해진 거니까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 그럼 s를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인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the other가 들어가게 되죠. 참고로 one another나 each other는 무슨 뜻? 서로 서로라는 뜻인데 이 서로라는 뜻의 특징은 어느 자리에 불가능하다? 주어 자리에 불가능하죠.
근데 지금 이 빈칸은 이 while이라는 접속사 뒤에 무슨 자리입니까? 주어 자리. 그러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other라는 나머지는 지금도 보셨겠지만 단독으로는 쓸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이 나머지라는 other는 단독 사용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또 다른 정해지지 않은 하나를 나타낼 때는 another. 방금처럼 10개 중에 8개는, 10개 중에 9개는 이라고 나오면 나머지가 몇 개인지 계산이 되죠. 이렇게 정해질 때 뭘 쓰고? 더. 그 다음 그 정해진 녀석 또는 정해지지 않은 녀석이 여러 개라는 걸 알게 되면 뭘 붙여주면 돼요? s를 붙여주면 되죠. 아니면 아예 이 other가 수량 형용사로 쓰여서 뒤에 복수 명사나 셀 수 없는 명사와 함께 쓰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머지인 other 앞에 더를 써주려면 무엇이 전제가 돼야 한다? 최대 범위. 10명 중에 3명 중에 4명 중에 바로 이러한 범위를 우리는 누구로 알려주게 된다? 숫자 표현으로 꼭 알려주게 된다라는 점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체크 됐나요? 자, 다음 또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이번에도 9번째인데 역시나 at이라고 하는 어도 부분 전치사. 그 다음 빈칸 앞에 뭐 있어요? now, 지금, readily, 쉽게 라고 하는 부사들이 나열되어 있죠. 얘를 싹 지워주시면 빈칸 앞에 무슨 동사? is라는 비동사 있어요. 비동사는 대표적인 몇 형식이라고요? 이 형식. 이 형식 동사는 이 빈칸을 무슨 자리로 얘기한다? 보어 자리로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보어 자리엔 누굴 써주면 됩니까? 형용사를 써주면 되죠. 지금 얘들이 명사, 명사나 동사. 어찌됐건 동사는 안 되죠. 근데 왜 명사를 못 썼을까요? 이 new 버전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앞에 뭐가 있어요? ly 붙은 부사가 있죠. 부사라는 건 누구 빼고 수식한다? 명사 빼고 수식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부사 뒤에 명사를 위치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보어 자리에는 누가? 형용사가 기본적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이러한 형용사가 없을 때 대신되는 게 누굽니까? 분사라는 ing나 pp가 위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10번으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면 일단 자리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컴마 앞쪽에 더 이상 필요한 자리 없어도 되는 자리? 없어도 되는 자리고 그 없어도 되는 자리 안에 from이라는 전치사가 나와서 뒤에 명사까지 묶어서 지워주죠. 그리고 그 앞에 또 뭐가 있습니까? after라는 녀석 뒤에는 주어 동사가 올 수도 있고 명사 어구가 올 수도 있는데 지금 주어 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말은 전치사로 after가 쓰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전치사와 명사, 즉 동명사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수식어로도 조건은 다 충족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빈칸이 이 문장에선 꼭 필요해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없어도 되는 자리는 바로 누구의 자리? 부사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일단 부사 자리라는 걸 확인했으면 보기의 품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A번은 as soon as 무엇이다? 접속사, 시간 접속사고 provided that 대시 있건 없건 무엇의 한 종류? 접속사의 한 종류. shortly 부사죠. 근데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뭐이거나 곧이라는 미래거나 즉시 바로라는 뜻의 시간을 강조해주는 어구입니다. 그 다음 despite은 반전의 전치사가 되죠. 어쨌거나 우리는 지금 뭐가 필요하다? 부사가 필요하게 된 거죠. 요게 이제 기본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응용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쭉 부사들만 냈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땐 즉시 바로의 뜻을 가진 부사들이기 때문에 뒤에 어떤 표현을 강조하게 된다? 시간, 대상, 지점을 강조해 주게 된다는 점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눈에 보이시는 이 단어들이 어떤 뜻이라는 걸 기억해내셔야 돼요. 즉시 바로. 그래서 즉시 바로의 부사들 하나씩 읽어봅니다. 첫 번째,
just. 두 번째, right. 그 다음, soon. 그 다음, shortly. 그 다음, directly. 그 다음, instantly. 그 다음, promptly. 그 다음, immediately까지 확인해 보시면 이러한 뜻들은 뒤에 누굴 강조한다고요? 시간, 대상, 지점. 수업 직후에 또는 뭐 김 부장에게 바로, 부산으로 바로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문제의 답이 된 shortly 뒤에도 누가 있었습니까? after라고 하는 시간 표현이 있었죠. shortly after graduating 이라고 하는 건 졸업 직후에, 졸업하고 바로 후에 라는 의미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갖고 계신 정규반 교재 이거 다 정리되어 있을 거예요. 부사 챕터에 가시면 저는 지금 생각만 떠오르게끔 포인트를 잡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빈칸 뒤만 보시면 되는데 hours라고 하는 뭐가 있습니까? 명사, 시간의 명사죠. 그 다음 명사 앞에 시간이 2개라고 설명해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럼 이 숫자의 품사는 뭔가요? 시간이 2개래요. 설명해주는 거죠. 그럼 이걸 뭐라 한다? 형용사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 형용사에 대해서 추가로 강조를 해주고자 합니다. 누구 자리겠어요? 부사의 자리가 되겠죠. 그러면 ly로 끝나는 누구? D번만 들어가게 돼요. 역시 이게 기본 문제. 그럼 얘도 역시나 나중에 보기가 냈다 부사로 등장할 수도 있겠죠. 그때 우리는 빈칸 뒤에 누굴 보고 to라는 숫자를 보고 답을 골라낼 수 있는 어휘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숫자만 수식해주는 대표적인 강조 부사. 역시 여러분들 책에 이게 다 부사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신 미리 하나씩 읽어보고 가도록 할 건데요. 일단 숫자나 수량 표현을 강조해주는 부사. 어떤 뜻이 있다? 거의, 대략. 그래서 누구? almost, 그 다음 approximately. 얘가 지금 답으로 나온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roughly. 그 다음 about. 그 다음 around. 그 다음 nearly 라는 것들이 무슨 뜻? 거의, 대략. 이제 이 뜻이 떠올라야 돼요. 그 뜻이 떠오르면 아, 뒤에 뭐가 나오겠구나. 숫자 표현이 나오겠구나. 그 다음 이번에는 이상 넘어간 겁니다. 세 가지. over, above, more than. 그 다음 미만, 아래로 떨어진 거. under, below, less than. 최대 얼마까지? up to. 그 다음 몇 달 전에 출제된 단어입니다. 적어도 라는 뜻의 at least. 그 다음 오직, only, 단지, just. 뭐 단돈 2만 원. 적어도 3만 원은 내야 돼요. 최대 80% 할인합니다. 이런 게 전부 다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부사의 특징? 숫자. 근데 결국 중요한 건 품사가 뭐란 얘기예요? 부사란 얘기죠. 그럼 지원할 때 같이 묶어서 지워요? 부사 하나만 지워요? 하나만 지워야 되죠. 의미적으로 짝이란 얘기지 구조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수식어를 제거한다라고 하면 얘만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뒤에 명사까지 묶어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지금 제가 즉시 바로와 그 다음 거의 대략 같은 애들은 문법적인 짝이 아니라 뭐라고요? 의미적인 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덩어리로 묶어서 같이 버려버리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이번엔 동사와 관련된 것들인데요. 빈칸 앞에 누가 나와 있습니까? have라는 녀석이 등장을 해 있죠. 그럼 have와 짝이 될 수 있는 녀석을 찾아주란 얘기입니다. have, has, had는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일반적인 동사로 뭐 먹다, 가지다, 시키다 이런 뜻이 있다면 뒤에는 당연히 뭐부터 나와야 된다? 명사, 목적어. 이때는 일반 타동사가 됩니다. 근데 뜻이 없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조동사라는 얘기예요. 그때는 바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과거부터 과거까지 이러한 시간차를 나타내기 위해 누구랑 짝이 된다? PP. 그래서 완료 시제를 만들어주게 되고요. 그 다음 앞으로 해야 할 것. 해야 할 것이니까 아직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그래서 누구랑 짝이 된다? 투부정사와 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무를 나타낸다는 얘기죠. 이 중에 짝이 될 수 있는 건 보기에 누구? B, D 제외한 A와 C번이 가능하겠죠. 명사도 되잖아요. 근데 왜 C번은 답이 안 됐을까요?
뭔가 조건이 더 있었겠죠. 명사로 decision, 결정이라는 뜻은 쓸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들 명사 중에서 결자로 해석되는 결말, 결심, 결정, 결론, 결과 전부 다 뭘 나타낸다? 결, 마지막 절차. 절차라는 건 순서가 있으면서 셀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혼자 쓴다, 같이 쓴다? 같이 써야 돼요. 셀 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뭐라도 붙었어야, 같은 거라도 붙었어야 문법적으로 올바라지게 이 빈칸을 채울 수 있는 겁니다. 결정이란 명사는 셀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쓴다, 같이 쓴다? 같이 씁니다. 누구랑 같이 쓴다? 더 소유격 s. 그래서 한정사나 또는 복수형 어미가 같이 붙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익에 출제되는 명사들은 대부분 비즈니스 상황을 나타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도록 합니다. 비즈니스 할 때 꼭 필요한 6가지 요소는 누구와 누가 참여하더라? 사람과 회사가. 그래서 무엇을 주고받습니까? 돈과 제품을 주고받는데 이땐 뭐가 필요하더라? 규칙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금 나온 decision이라고 하는 것도 뭐하고 관련된 거? 절차. 그럼 여러분들 딜레이는 무슨 뜻이에요? 지연되다, 딜레이되다라고 하죠. 이거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도 뭐의 한 종류? 절차. 절차가 밀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도 셀 수 있는 명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또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13번째 같은 경우엔 빈칸 앞에 누가 나와 있고요. 라는 비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진짜 동사를 또 쓸 수가 없죠. 근데 빈칸 뒤에 뭐 있어요? 투부정사. 투부정사는 목적어도 되고 보어도 되고 수식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투부정사를 보고 뒤에 문장 구조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투부정사를 보고는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시되어 있는 누구? encourage라는 단어를 활용해야 되는데 courage가 용기라는 뜻이고요. 이 n은 안으로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용기를 안으로 밀어 넣어준다. 이게 encourage입니다. 그건 우리가 말을 좀 순화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격려하고 용기를 준다. 뭐 이런 뜻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건 누구한테 해줘야 합니까? 사람에게 이미 한 거에 대해서 앞으로 할 거에 대해서 할 거. 그럼 언제에 대한 이야기? 미래. 그러니 투부정사가 등장하게 되겠죠. 이런 걸 우리는 몇 형식이라고 한다? 사람에게 할 것을 격려한다. 5형식 시키다류 동사라고 합니다. 근데 빈칸 뒤에는 격려를 받는 누가 없어요? 사람, 목적어가 없죠. 목적어가 없다면 이건 무슨 태가 돼야 한다? 수동태가 돼야 되죠. 즉 encourage 뒤에 꼭 나와야 되는 짝은 누구여야 하는데? 격려받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걔가 어디로 간 거예요? 앞으로 간 거죠. 직원들. 그렇기 때문에 무슨 태가 되자? 수동태. 그래서 D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5형식 시키다류 동사들은 주로 어떤 뜻들이 시키다류 동사라고요? 권유, 희망, 요청, 명령, 예상 등이 바로 시키다류 동사인데 누구한테 시킨다고요? 사람한테. 한 거, 할 거? 할 거. 그래서 보어 자리에 누굴 가져온다?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죠. 왜 보어예요? 목적어를 보충하는 거죠. 그럼 제가 시키는 건 지금 시키지만 이 사람한테 시키는 거죠. 이 사람이 한 걸 시켜요? 할 걸 시켜요? 할 거. 그러니까 얘 뒤에 투부정사가 따라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수동태란 보어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보어는 그대로 내려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5형식 시키다류 동사도 한 번씩 읽어보고 갈게요. 요구에 require, 허가의 두 가지, allow, permit, 그 다음 권유, invite, 금지, forbid, 또 요청, ask, 격려, encourage, 기대, expect, 요청, request 등이 나올 수 있겠죠. 익숙하시죠? 이 모양. 여러분들 책에 다 있는 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되는 건 이걸 다 적는 게 아니라 지금 따라 읽어보시고 어차피 쓴다고 이것도 안 볼 거잖아요. 옆에다 딱 그렇게 놓는 거예요. 5형식 시키다류.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지금 보면 옆에가 다 비어져 있죠. 책을 펼쳐서 복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걸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또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역시나 please로 시작했고요. A, B, C, D가 전부 다 동사 원형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 A, B, C, D가 다 다른 단어니까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어휘 문제처럼 보이지만 무조건 구조부터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빈칸 뒤에 누가 있다? Doctor's office. 그 다음 뒤에는 your appointment라고 하는 형태가 나와 있죠. 목적어 연달아 몇 개 나왔어요? 2개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몇 형식 동사가 필요하다? 4형식 동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주다라는 뜻이 포함되라는 얘기입니다. A번 같은 경우에는 동의하다죠. 1형식 자동사도 되고 3형식 타동사도 되는데 동의하다가 3형식 타동사가 될 때는 패턴도 정해져 있습니다. 동의를 한다는 건 이미 한 거 앞으로 할 거 그러면 to 부정사 쓰고요. 동의를 한다는 건 모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면 동의를 할 수 있어요? 내용을 충분히 인지해야 동의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 보험약관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위에 거 충분히 읽고 이해했습니다 라고 하고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누굴 써주게 된다? that을 써주게 됩니다. 이 경우에 agree는 타동사로 쓰이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동사로 쓰이게 됩니다. 그 다음 report는 보고하는 거고 arrange는 정리하는 거고 notify는 말해주다. 주다니까 몇 형식 동사입니까? 4형식 동사로 쓰이게 되는 거죠. 자, 역시나 4형식 말해주다 동사가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녀석들을 우린 어떤 동사로 줄여서 기억을 하자? any카 동사로 줄여서 기억을 하자라고 했죠. 그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A가 바로 뭐였습니까? advise and notify. I inform. C convince. A assure. R remind. 이 6가지는 반드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 정도에다가 쉬운 단어 틀 정도까지가 전부겠죠. 이거 말고는 말한다와 관련된 입으로 관련된 동작들은 죄다 몇 형식? 3형식 타동사. 그 다음 극히 일부분의 1형식 자동사 한 5-6가지 정도가 있죠. 그러니까 말과 관련된 건 한 14개 정도만 외우시면 나머지는 다 3형식 타동사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15번 같은 경우에 2가지 정도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The number of 라고 되어 있습니다. of는 전치사죠. 그래서 잘라서 뒤에를 싹 지워주실 수 있고요. 그 뒤에 뭐도 있습니까? over라고 하는 전치사도 나와 있으니 뒤에를 싹 지워주고 due to 역시 잘라서 지워주실 수 있겠죠. 그럼 주어는 단수다 복수다? 넘버에 s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동사에 뭘 붙여야 돼요? s. 그럼 일단 이 2개 제외.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시제 단계가 됩니다. decline은 감소하다라는 뜻인데 BPP라는 수동태가 돼야 안 돼? 안 돼요. 자동사라고 했죠. 증가나 감소의 뜻은 몇 형식? 1형식 자동사. 그래서 얘도 자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태는 넘어가야겠죠. 이제 뭘 찾아야 돼요? 시제. 과거인지 현재 완료인지. 시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 수식어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 시간 수식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뒤에 over the last라고 하는 부분. 그냥 last만 보면 언제입니까? 그냥 last, 지난이라고 하면 과거 같죠. 근데 그 앞에 시간차를 나타내는 누가 등장해 있다? over가 등장을 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무엇? 시간차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과거 시제가 아니라 무엇? 현재 완료 시제로 써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완료를 골라내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의 수식어를 찾도록 한다? 시간차의 수식어를 찾아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의아하신 거 더 넘버가 왜 단수지? 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더 넘버랑 넘버는 다릅니다. 더 넘버 오브면 더 지정했어요. 넘버 숫자를. 그러니 오브 뒤에 아무리 복수명사가 나와도 100명이라는 그 숫자는 1000권이라는 그 숫자는 최고 기록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란 얘기입니까? 숫자라는 말이니까 여기에서는 이렇게가 수식어가 되는 거죠. 그럼 더 넘버에 s가 안 붙었으니까 동사에 뭘 붙여야 돼요? s를 붙여야 되겠죠. 근데 어를 붙였다는 건 정해진 거예요? 안 정해진 거예요? 안 정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a number of 복수명사가 되면요. 이때는 동사 s를 안 붙여요. 이때는 누구랑 일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복수 명사랑 일치하겠다는 얘기죠.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a number of까지가 많은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a number of가 누구랑 같은 거다? many랑 똑같이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굉장히 짜증나는 게 바로 이런 한정사 하나 때문에 완전히 맥락이 달라지게 돼요. 더냐 어냐에 따라서 이게 주어 자리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더가 있기 때문에 단수다 복수다? 단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뭐라는 수. 알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수식어부터 빨리 제거할 건데 어디 제거하시면 됩니까? in. 그 다음 그 앞에 보니까 used. 동사예요? 분사예요? 분사죠. 뒤에 수식어가 나와 있으니 분사인 수식어고 그 뒤에 전치사구와 그 다음 투부정사 쪽 싹 지워주도록 합니다. 그럼 주어가 누구다? The fabric.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가 되죠. 단수니까 동사에 뭐가 필요하다? S. 그럼 D번은 일단 안 되겠네요. 그 다음 뒤에 목적어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럼 능동이다? 수동이다? 수동. 수동은 누구와 누구의 조합? B와 PP의 조합. 그러니 B번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뒤가 투부정사니까 그러면 이거 목적으로 볼 수 있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주어랑 관계 보시면 돼요. 패브릭은 직물, 천조가리. 얘네들은 확정이라는 동작을 합니까? 당합니까? 당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수동태 이렇게 풀어내실 수도 있어요. 투부정사의 존재가 헷갈리신다면. 알겠죠? 자, 그 다음 17번째도 확인해 보시도록 하면 빈칸 앞에 누가 있습니까? have. have의 짝의 세 가지는 누구? 명사, PP, 투부정사. 일단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동사 원형은 답이 될 수 없겠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투부정사, PP가 나왔는데 결국 이 문제는 have의 짝꿍만 고르는 겁니까? B, PP. 무슨 태? 수동태. B, P, ing. 능동. D번 B, PP. 무슨 태? 수동태. 그러면 결국 목적어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 주셔야 되겠죠. 네, 빈칸 뒤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The marketing team이라는 명사가 있죠. 이 명사는 목적어다 수식어다? 목적어. 그럼 능동이다 수동이다? 능동. 그렇기 때문에 C번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겠죠. 체크 됐나요? 자, 그 다음 또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요 부분은요, that이라는 명사절이 등장하면 앞에 나오는 동사를 꼭 확인해 보시도록 합니다. 3초 안에 풀 수 있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예요. request라는 건 뭘 나타내는? 요구하는 거. 필요 없는 걸 요구합니까? 꼭 필요한 걸 요구합니까? 꼭 필요한 거. 즉 의무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that이라고 설명해주는 사실 부분에 의무를 나타내는 누가 중복이 된다? should가 중복이 되어 뒤에는 수일치, 시제일치 필요 없이 무엇으로 써준다? 동사 원형으로 써줘야 한다는 얘기죠. 일단 여러분들이 보기에 뜬금없이 B의 원형이 보인다라는 건 의심을 꼭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B의 원형은 to be 아니면 뭐 will be, can be, should be 이렇게 조동사의 도움 없이는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런 게 안 보이는데도 복이 있다라는 건 주변에 이러한 것들에 힌트를 줄 수 있는 단어들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쓰일 수 있는 타동사들이 네 가지 누가 있다? 주장, 제안, 요구, 추천이라고 하는 의무를 나타내는 타동사들이 that이라는 명사절 안에 의무에 누가 중복돼요? should가 중복되어 눈에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생략하고 다시 일치시키는 게 아니라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눈에만 안 보일 뿐이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동사 원형이 나오게 되고 이런 구조에 주로 출제되는 대표적인 타동사들 6가지만 기억해보면 제안의 suggest, 주장의 insist, 추천의 recommend, 요청의 3가지 ask, require, request 정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9번째도 확인해 보시도록 하면 일단 주어는 단수다, 복수다? 단수가 되죠. 그럼 누구 안 돼요? see. 그 다음에 빈칸 뒤에 뭐가 있죠? dramatic decrease라는 명사 목적어가 있죠. 그럼 능동이다, 수동이다? 능동. 그럼 수동 안 되겠고 동사 자리니까 얘 안 되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뭐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까? over the past라고 해서 아까 나왔던 무엇? 현재 완료 시제 한 번 더 등장을 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합니다. 현재 완료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시간차,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차. 그래서 시제는 시간 수식어가 중요한데 현재 완료를 골라내기 위한 시간 수식어는 바로 뭘 나타내주는? 시간차를 나타내주는 수식어를 찾아야 돼요. 과거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시간차를 나타내주는 수식어 네 가지 누가 있다? since, for, over, in이 있다라는 점을 확인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이거 꼭 기억해 주시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20번 확인해 봅니다. 또 나왔어요. 시간차. 누구? by the time. by the time은 접속사로 무슨 뜻? 할 때쯤. 쯤이라는 건 정확한 시간, 차이 나는 시간, 차이 나는 시간. 그래서 by the time이라는 녀석이 상징하는 것 자체가 뭐다? 시간차예요. 그럼 이런 시간차는 어디에서 등장한다? 결과. 결과는 접속사 안쪽입니까? 주절입니까? 주절이에요. 근데 지금 주절의 시제가 뭐로 등장했나요? had, pp. 결과를 보여줬죠. 그럼 여기에는 시작이 언제란 얘기예요? 과거가 된다는 얘기니까 바로 B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by the time 나오면 3초 문제라고 했어요. by the time 안쪽에 과거가 등장하면 주절은 과거의 시간차인 과거 완료. by the time 안쪽에 현재입니다. 지금 내가 뭔가 한다라는 얘기죠. 지금 내가 뭔가 한다라는 건 언제 끝나야 돼요? 미래에 끝나야 되니까 미래 완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과거 완료랑 미래 완료를 봤죠. 접속사 중에 현재 완료를 가져올 수 있는 게 바로 누굽니까? since가 되겠죠. 단 since는 시작을 언제 한다고요? 과거에 하고 언제 끝난다? 현재에 끝나게 되더라. 그래서 by the time하고 since가 완료 시제의 접속사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21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면 A, B, C, D 보기만 보면 문제? 형용사 어휘 문제 같은데 역시나 뭐가 포인트예요? B의 원형. is도 was도 아니고 뜬금없이 뭐가 등장했습니까? B의 원형이 등장했다는 건 누가 숨겨져 있다? should가 숨겨져 있다라는 얘기죠. 그 말은 이 빈칸에 들어갈 형용사의 의미가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랑 관련된 경우? 중요한 거, 즉 의무감, 꼭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의미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immediate은 시간적인 의미로 무슨 뜻? 즉각적인. imperative는 필연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 그 다음 ultimate은 궁극적인. 그 다음 conclusive는 단호한, 결정적인 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conclude가 결론짓다라는 뜻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는 타동사 네 종류 누굴 만났어요? 주장, 제안, 요구, 추천을 만났죠. 이렇게 동사도 should를 숨길 수 있는데 형용사의 뜻 중에 무엇과 관련된 애들, 중요한과 관련된 애들도 역시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에 해당하는 필수 형용사 네 가지만 보시도록 하면 첫 번째 필수적인 essential, 그 다음 필요한 necessary, 필연적인 imperative, 바람직한 advisable 이라는 것들을 확인해 주시면 돼요. 원래 대표적으로 요 세 가지 위주로 나왔는데 작년 봄에 advisable이 정말 오랜만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뜻을 잘 보세요. 충고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뭐예요? 바람직하니까 꼭 해야 되는 걸 나타낼 때 써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22번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수식어에 대한 공부가 다 끝나고 나면 이런 문제들을 이제 많이 만나시게 될 텐데요. 뜻이 먼저가 아니라 무조건 품사가 먼저예요. 일단 하나라도 다른 품사가 포함되어 있으면 무조건 품사부터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일단 빈칸 뒤 구조를 보니까 누가 나와 있습니까? 그쵸, 명사만 있죠. 컴마 앞이 명사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컴마 앞 수식어 자리에 명사가 나왔다는 건 우리 누구 연결해주란 얘기예요? 전치사를 연결해주라는 얘기죠. 그럼 A번의 품사는 부사, B번은 전치사, C번 although는 접속사, D번 while도 접속사. 그러니까 뜻과 상관없이 여기에서 누구만 가능하다? 전치사인 during만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체크 됐나요? 자, 그러면 23번도 한번 보시면 역시 동일한 패턴의 문제입니다. 컴마 앞에서 끊어줬더니 the three charity programs 그 다음 share much in common 이라고 해서 주어 동사가 등장을 해 있죠. 수식어 자리인 컴마 앞에 주어 동사라는 절이 있다는 건 누가 연결해 달라? 접속사가 연결을 해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A번은 접속사로 반전, B번은 전치사로 반전, C번 전치사랑 명사만 있으면 뭐밖에 안 됩니까? 부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already 이미 벌써란 뜻의 부사. 결국 뜻과 상관없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품사 파악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접속사인 누구? A번 although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4번 보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다양한 단어들이 나와 있는데 뭐 so는 부사로 많이 쓰여요. 원래는 매우, concerning은 전치사, 5번은 전치사나 부사, since는 전치사, 접속사, 부사 다 되는데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 중요한 건 누구랑 짝을 고르자. that과 짝이 될 수 있는 조합형 접속사를 골라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문제를 통해서 제가 확인해 보고 싶은 건 바로 that과 함께 짝이 돼서 하나의 의미를 만드는 것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뭐 하기 위해 라는 목적의 접속사 so that 뭐뭐라는 점에 라는 원인의 접속사 in that 그 다음 나머지는 다 조건이에요. 조건을 나타내는 given that 지금 표시한 거 보시면 알겠지만 given은 누구랑 꼭 같이 나와야 that이랑 짝이 되어야지만 조건의 접속사로 쓸 수 있죠. 근데 아래에 나온 요 녀석들은 가로를 쳤어요. 그 말은 that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있으나 없으나 얘들은 뭐로 쓰일 수 있다? 접속사로 쓰일 수 있다는 얘기죠. 주로 얘네들이 섞여져 나오거든요. 근데 기분만 꼭 누가 있어야지만 that이 있어야지만 접속사고 나머지들은 that을 쓰든 말든 무조건 뭐로 쓸 수 있다? 접속사로 써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접속사 챕터에 얘네들이 다 곳곳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조합이 되는 형태들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파트 5의 마지막 문제인 25번 보도록 할 텐데요. 25번도 역시 품사구별입니다. 빈칸 뒤에 뭐가 있습니까? The building is finished 라고 하는 주어 동사가 있으니 무엇이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하죠. 근데 한 가지 더 보고 갑니다. 이 주어 동사 중에 is라는 무슨 시제? 현재 시제. 근데 주절에 현재가 아니라 뭐로 등장했습니까? 미래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접속사 안쪽이 현재인데 주절이 미래가 나와서 일치를 했다라는 건 원칙상 여기가 will여야 했던 거잖아요. 근데 will을 안 써줬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여기 들어갈 접속사가 미래 시점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바로 그런 미래 시점을 포함한 접속사의 종류가 두 가지, 누구다? 시간과 조건의 접속사가 됩니다. 그래서 역시 품사를 살펴보니까 once는 부사도 되지만 뭐도 된다? 접속사. 심지어 어떤 접속사래요? 시간도 되고 조건도 되고요. 그 다음 even은 반전의 부사. 그 다음 beside는 추가의 부사나 전치사. moreover는 추가의 부사로만 쓰이게 됩니다. 일단 이 문제도 시간 조건까지는 솔직히 몰랐어도 상관이 없죠. 접속사라는 것만 찾아내시면 되는데 특히 보시면 once가 뭐도 되고 뭐도 돼요? 부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는데 품사가 달라지면 뜻이 바뀌어요. 그래서 나중에 부사일 때는 어떤 뜻이 있는지를 꼭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직접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뒤에 파트 6 부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적 짧은 문장 넣기 유형이 나왔는데 이 문장 넣기 유형을 위해서 우리는 앞문장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앞문장 보니까요. 오스트레일리아 웨스트 에어라인스라고 하는 이 항공사를 추징,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으로? 당신의 다음 비행을. 그 다음 또 using our online reservation.
우리의 온라인 예약 시스템과 그 다음 체크인 시스템. 이 사람은 다 온라인으로 지금 끝낸 거죠. 가서 할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예약하고 체크인을 다 사용했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럼 누가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비행사, 항공사 또는 여행사 이런 곳에서 누구한테? 여행객한테 보내고 있게 되는 거죠. 근데 A번 보니까 Please log on to begin the process. 그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그 과정이 뭡니까? 체크인이나 레저베이션이겠죠. 근데 이걸 하기 위해 로그온 해달래요. 그럼 이 사람은 아직 안 한 거죠. 근데 앞에 보니까 뭐 했대요? 이미 했대요. 그럼 로그인이 이미 된 거죠. 그러면 이 녀석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고 We fly to 6 continent. 우린 6개의 대륙으로 날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닌다는 얘기인데 결국 이 회사에 대한 얘기가 필요해요? 얘가 한 얘기가 필요해요? 얘가 한 거. 이 예약권에 대한 얘기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 C번 There is internet access on the flight. 그 비행기상에서는 인터넷 접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비행기 탔어요? 안 탔어요? 안 탔고요. 앞에 어떤 비행기인지 나온 게 없죠. 그럼 the flight이 안 되겠네요. Your flight is confirmed. 그래서 당신의 편명, 비행기가 뭐 됐다? 확정됐다. 뭐 했으니까 확정됐다는 얘기예요? 예약했고 체크인까지 했고. 그러니 다음 순서로 예약 확정을 알려주는 이메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27번 문항을 보시도록 하면 빈칸 뒤에 arrival이라는 명사가 있죠. 도착이라는 뜻이에요. 당신의 도착. 그럼 여기에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다음 중 형용사가 아닌 것은 together, 함께라는 부사입니다. 그럼 나머지가 다 형용사예요. near는 근처의, quiet은 조용한, timely는 시간, 시기가 적절한. 조용한 도착은 뭐예요? 소음 없이 내가 미국 땅을 밟는 그겁니까? 아니겠죠. 우리 어찌됐건 기계가 움직이면 소음이 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 근처에 도착?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니 당신의 도착이라고 하고 지금 예약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시간이 정확하게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어디로? Departure gate, 출발 게이트에서 당신의 정확한 무엇이 도착 시간을 보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얘 품사가 뭐라고요? 형용사. 이유는 ly를 떼내면 누가 나온다? 명사. 명사에 ly를 붙여서 만들어지는 게 형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ly로 끝나는 단어를 부사로 알고 있는 이유는 떼내면 형용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ly를 뗐을 때 누가 등장하면 명사가 나오면 얘는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8번도 확인해 보시도록 하면 역시나 문장 어디서? 컴마, 그 다음 of, 그 다음 at, 그 다음 for of. 길면 길수록 수식어밖에 없어요. 그래서 싹 지워주면 뭐가 없습니까? 어드밴티지 명사밖에 없죠. 그럼 아까 풀었던 문제랑 동일하네요. 동사가 필요하고 맨 앞에 나왔다는 건 무슨 문장? 명령문. 그럼 동사 원형. 그래서 C번에 take만 들어가게 되죠. 참고로 어휘는 꼭 확인해 주세요. take advantage of가 한 단어로 use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겠어요? 사용하다. 왜 사용하다라는 뜻이 나왔느냐? 이건 관용 표현도 아니에요. take 가져옵니다. advantage 장점을, of 구성 내 안으로 내가 그 물건의 장점을 가져오겠다는 얘기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죠. 제가 지금 이 리모컨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의 기능 뒤로도 넘기고 앞으로도 넘기고 레이저 포인트도 되고 이런 기능을 내가 나의 일부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take advantage of가 결국 사용하다, 활용하다라는 뜻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advantage 앞에 take를 어휘 문제로 고르는 경우도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of. take advantage 다음에 나오는 전치사가 누구다? of. 이유는 내가 갖는 거죠. 나의 일부인 구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전치사 of를 써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합니다. 자, 마지막 문항 보시니까 빈칸 앞에 뭐가 있습니까? this. this라는 건 어디에 대한 내용? 앞 문장에서 표현된 내용이 되겠죠. repair는
수리, inspection, 검사, journey, 여행, 서비스는 뭐 서비스가 되겠죠. 그럼 일단은 우리가 맥락만 봐도 일단 오답인 게 두 가지 보이네요. 뭐 수리나 검사의 상태가 아니죠. 비행기 예약하고 나의 그 예약 상태를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 근데 앞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라고 했잖아요. 그쵸? 무엇을? 와이어리스 네트워크를 사용하실 수 있고 대신 $10 정도의 아주 소정의 금액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여정입니까? 받는 서비스입니까? 서비스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D번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명사 this나 this는 반드시 어디에서 찾는다? 앞 문장에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알겠죠?